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11월 전에 진행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는 2028년까지인 임기를 마치도록 두겠다고 했습니다. 연준 의장이 최근 금리 인하 시작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11월 대선을 앞두고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반대 메시지가 나온 셈입니다. 갑자기 달라지는 기준금리 방향성에 한국은행도 더 큰 고민이 생기게 됐습니다. 또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를 존경한다면서 그를 재무부 장관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월가의 황제로 불리고 있으며 최근 물가 상승 압력 완화 신호에 환호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고물가와 고금리 정책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이먼은 대규모 재정적자와 인프라 수요 등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 요인들이 있다며 향후 미국의 기준금리가 8%대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드디어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 데다 한국은행도 발맞춰 고금리 기조를 변경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력한 미 대선 후보가 고금리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금리 완화보다는 긴축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내 상황도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연체율 등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한계 상황으로 가고 있는 고금리 충격이 지속될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저축은행 30곳 중 16개사의 신용등급 또는 등급 전망이 하향됐습니다. 대출자들의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뱅크런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을 지킬 수 있는 등급으로 몰린 곳도 4개로 늘었습니다.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용등급이나 전망이 하향된 저축은행이 16곳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가 OBS 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키움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의 등급 전망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또 한국기업평가도 저축은행 7곳의 신용등급과 전망을 내렸습니다. 저축은행들의 신용도가 단기간에 무더기로 하향된 건 이례적입니다. 부동산 PF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됐고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떨어지기 직전인 곳도 4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정부가 진행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는 하반기부터는 저축은행들의 신용등급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자동차를 맡기고 대출을 받는 저소득 저신용 차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드론 잔액이 40조 원을 넘어서고 있고 보험약관 대출이 71조 원을 기록하는 등 불황형 대출이 급증했습니다. 이른바 서민 경제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저축은행의 자담대 이용자가 올해 초 약 6,800명과 970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서 126%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 핀다에서 발생한 자담대 한도조회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진행된 한도조회가 약 1,125만 건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128% 이상 늘었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을 알아보는 서민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모든 대출 상품에 DSR을 산정하라고 은행권에 주문했습니다. 특히 전세대출과 중도금 등 그동안 DSR 적용에서 제외하던 대출까지도 DSR 비율을 산정해서 가계대출 관리에 참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국내 가계부채는 GDP 대비 93%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내 경제 상황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DSR은 전체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소득으로 나눈 값을 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 대출에서 40%, 비은행 대출은 DSR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봉의 40에서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세대출 등으로 확대된 DSR 산정 방안과 관련해서는 향후 전세와 중도금 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전세 대신 월세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면서 시중은행들은 주담대 금리를 속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출 수요를 억제하려는 방안입니다. 실제 KB국민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고 NH농협은행도 금리 인상 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신한이나 우리은행 등으로 금리 인상 방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7월로 예정된 DSR 2단계 시행을 정부가 9월로 미룬 상황이고 신생아 특례 등 정책대출 소득 기준을 계속해서 완화하는 방안 등은 가계대출 억제와는 정반대의 정책이며 정부가 시장에 혼란을 주고 불안하게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상황의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한 사업자 대출 연체 금액이 역대 최대치로 늘었습니다. 취약차주들은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연소득의 65%를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연체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위 변제한 은행빚이 1조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회 여러 곳에서 조만간 폭발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이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최근 저축은행 등에서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영업자 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의 사업자 대출 연체액이 10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수치는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작년 4분기와 비교해도 3개월 만에 2조 4천억이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계대출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1,973만 명이 총 1,852조 8천억 원의 가계대출을 보유하면서 1인당 평균 9,389만 원씩 금융권 대출 빚을 떠안고 있습니다. 취약차주들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이 58.8%로 나타났고 다중채무자들의 평균 대출액은 1억 2,401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취약차주들이 최소 생계비를 제외하면 모든 소득을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사실상 한계 상황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들도 한계 상황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폐업을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이 6,577억 원으로 1년 전 동기 대비 18%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 1,000만 명에 가까운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국내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성장률과 소비가 추가로 감소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이들에 대한 고용 연장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개된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 등에서 올해부터 국내 단일 세대 중 가장 규모가 큰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앞으로 11년에 걸쳐 은퇴 연령인 60세로 진입하게 된다며 대규모 노동시장 이탈이 성장 잠재력을 크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2차 베이비부머는 1964년부터 1974년생 954만 명이 해당하며 국내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이 18.6%에 달하고 있습니다. 1차 베이비부머 1955년에서 63년생 705만 명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2차 베이비부머 은퇴로 경제 성장률이 0.38%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책적 지원과 고령층 고용 연장 제도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싼 집값 때문에 큰 부담이 되는 세대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자 상당수가 소득의 40% 가까이를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62.8포인트로 주택을 보유한 가구당 적정 부담액 62.8%를 주담대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주택 소유자들이 소득의 38.8%를 주담대를 갚는 데 쓰고 있고 세종시와 경기도, 제주도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